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십사기 아직도 고민이신 분 있으세요? 고민이신 분들은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14기 모집 마감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영어 유치원에 대한 부분, 퍼플 아카데미에 가장 많은 연령이 6세, 7세예요. 아마 이제 집에서 이 연령대에 아웃풋을 좀 기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초등, 8세, 9세, 10세에도 정말 많이 입학을 하고, 그리고 계속 중학생이 들어와서, 중학생은 왜 자꾸 들어오는 거지?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학습 아마 이제 그 커리큘럼의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막지는 않는데, 예, 중학생은 스스로의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6세, 7세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많이 제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일 잘 아웃풋이 나는 연령대기도 하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 복지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 해외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영어 유치원 안 다니고 일반 유치원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퍼플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접해서 하는 친구들의 퍼센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퍼플 아카데미에서 처음 시작해서 해도 아이들이 뭔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강의도 만들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아마 들으시면 퍼플 아카데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현명한 건지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4기 분들은 이런 커리큘럼이구나 그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최근에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한 4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4, 5점대 정도, 네,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이의 실제 실력은 4, 5점대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G1, G2 과정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히면, 레벨 대비, 그러니까 자기가 리딩 레벨 대비 이제 좀 올라가는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영어 학습 수준보다 리딩 레벨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학부모님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이제 주위에 이제 뭐 대치나 목동이나 이렇게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레벨이 되면 갈 유치원, 그러니까 갈 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무력해지시는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꼼꼼히 앉아서 들어보시고 지역분들도 좀 들어보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라이브 방송은 아마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모집이 끝나면 기존에 제 방을 좀 열어드렸던 건 다 닫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브 방송에서 듣는 것들을 일부를 듣고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은 제가 약간 말도 예, 정제되지 않은 말을 가끔 쓰기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의 일부분을 마치 퍼플 아카데미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라이브 방송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4기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실제로 알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해놓고 방송을 좀 들으십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교육 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아마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이 라이브 방송도 내가 실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가르쳐 하고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분들보다 퍼플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어떤 커리큘럼을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뭐 실질적으로 홈스쿨이니까 집에서 직접 보고 책 펼쳐주고 하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영어 유치원에서는 일단 책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책을 안 가져오니까 엄마가 어디 하는지 모르고 계획표라고 있는 거에서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LA라고 써 있는데 LA가 뭐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물어보면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냥 아는 척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보내와서, 예, 저도 예전에는 LA가 뭐지? LA가 뭐지?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좀 커서, 네. 응, 닫아. 응, 알았어. 예. 아, 희선이가 지금 주니어 MUN 강의 끝나고, 화상 끝나고 지금 자기 끝나고 놀겠다고 예 다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아트인 부분을 모르고 저는 이제 물어봤죠. 원장님한테 이거 뭐냐고. 저는 모르면 물어보거든요. 별로 창피한 걸 몰라서. 예. 그랬더니 랭귀지 아트라고 하는데 랭귀지 아트라고 들어도 모르더라고. 랭귀지 아트가 무슨 뜻이지? 막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파닉스에 대한 예도 드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망이 뭐냐면 사실 홈스쿨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로망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이거는 뭐 홈스쿨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초등까지 쭉 엄마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에요. 내가 손 안 대도 그냥 학원에 보내면 자동으로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손대지 않고 그렇게 보냈는데 만들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영특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뭔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 이 열과 성의를 당해서 끌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저는 97% 정도라고 생각해요. 97% 정도는 내가 모르면 아이가 오르기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느 학원에 어떤 영어 유치원 아이들이 잘한다더라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뭔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고, 그 구도 속에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 많이 푸시를 하죠. 근데 정확히 여러분이 영어 유치원이 왜 아웃풋이 나는가, 영어 유치원 이제 카더라가 많죠. 영유에 대해서 뭐 영유에서는 가르치는 건 없대더라. 영유 가면 아이가 ADHD가 걸린다더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 이제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뭐 교육기관이 있고 학원이기 때문에 케바케이겠죠. 근데 정말 뭔가 프랜차이즈고 웬만큼 커리큘럼이 갖춰진 데들은 기본 이제 주간, 뭐 월간, 그리고 일간 단위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웃풋이 안 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다 보내란 말이야?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거의 영어 유치원 중에 이렇게 제대로 하는 데는 거의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최소한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가정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150만 원이면 아이 2명이면 300이 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아빠의 소득이나 엄마의 소득이 많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가계의 소득 중에 50%, 심한 경우에는 60, 70%가 그 영어 유치원에 내게 된다면 사실은 그걸 보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러면, 제가 전체 아이들 예전에 50만 기준으로 해서 5%라고 했으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때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많아도 10% 넘어갈까요? 저는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그게 많지 않고, 근데 유독 퍼플의 영어 유치원을 같이 병행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회화도 하고 싶어 하고, 엄마가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아예 욕심 자체가 없어요. 뭐 영어를 언제 뭐 보내? 뭐 어떻게 해? 막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이게 엄마의 마음이 우리 아이가 아웃풋이 나오고 조금 하는 것 같으면 푸시를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되네? 우리 아이가 좀 하네? 그러면서 퍼플을 하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내가 아웃풋이 잘 안 나서 퍼플을 들어왔는데, 퍼플만 하도 되겠네? 그리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렇게 뭐뭐 하더라, 이런 거는 내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고, 저 또한 사실, 제가 유아교육 잡지 편집자 할 때는 영어 유치원 보내면 진짜 애가 좀 이상해지는 줄 알았어요. 영어 유치원 가면 애 잡는다더라. 애들이 정말 힘들다더라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 유치원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데를 다니면 일단 원어민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약간 다르고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커리큘럼만 제대로 따라가도 아이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전에 영유도 막 푸시 막 해가지고 아이한테 달달 단어를 외우게 한다더라. 요즘에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보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사실 보내서 아웃풋이 더 업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어 유치원 3년 정도 나오면 아이들이 웬만큼 영어는 하게 되죠. 근데 영어 유치원 3년 나왔을 때 아이가 웬만큼 영어를 하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정해진 커리큘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이 뭐냐면 아이가 미국 교과서로 기본 바탕을 채우고, 그리고 파닉스 음가 인지를 하죠. 그리고 그래머를 해요. 근데 그래머는 외국판을 쓰는 것보다 국내판 쓰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국내판이 기본적으로 그래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는 미국 G1, G2 그래머 교재가 없어요. 그래머 교재가 조금 레벨이 높아져야 그래머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G2 정도부터 나오는데, 영유는 G2까지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머 교재는 국내 걸 쓰죠. 국내 거 쉬우니까. 예, 그래서 왜냐면 이 라이팅도 넌픽션 라이팅 같은 경우는 G2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1은 아예 학과 과정에 넌픽션 라이팅이라는 게 아예 어려워서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이 넌픽션 라이팅을 배우려면 최소한 G1, G2 정도 이상으로 배우니까, G2, G3 정도부터 배우니까, 우리나라하고 커리큘럼이 좀 다른 이유가, 영어 유치원에서 왜 여기 국내 그래머 책 쓰지? 해외 거 쓰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국내 그래머 책이 없어요. 예, 아니에요. 해외 그래머 책이 없어요. 그 K 단계나 G1 단계는. 그래서 국내 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심플리 그래머도 국내 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쉬운 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 보이죠. 그리고 라이팅도 교재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형식으로 쓰는 스킬을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스킬이 아니고 아이한테 좀 자유롭게 쓰면서 교정해주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아이들이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배우고, 그리고 하루에 가서 이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앉아서 계속 이제 학습을 하는데, 결국은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의 아웃풋의 비밀은 전 3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3가지냐면, 영어 유치원 가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겠죠. 근데 이게 말이 회화라기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본 알파벳의 파닉스 음가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렇게 칠판에 한쪽에 쭉 단어들 적혀 있거든요. 뭐 CVC 언어라던가 파닉스 주요 음가라던가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걸 아침마다 이제 저희 아이도 보면 아침에 갈 때 그거를 한 번씩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읽든지 뭘 하면서 읽든지 읽고, 그리고 또 그 파닉스 읽은 거를, 학습한 거를 그 책에서 저니스 책을 보죠. 그러니까 책에서 그 단어, 우리 아이가 배운 단어를 같이 선생님하고 따라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면 따라서 읽고, 또 선생님이
뭐 9명이건 10명이건 아이를 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너 이쪽 읽어봐, 이쪽 읽어봐, 뭐 A팀, B팀 나눠서 읽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복해서 정말 많이 읽는 거죠. A팀, B팀 해서 읽으라고 하고, 그러면 단체로 읽으니까 좀 못 읽어도 다른 아이들이 읽는 거 보고 따라 읽겠죠. 그래서 퍼플에서 지역에서 떼창이나 아니면 줌으로, 저희 예전에는 아이들 떼창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떼창을 하면 처음에 아이가 못 읽어도 그냥 못 읽으면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데 떼창을 하면 내가 못 읽어도 다른 아이 따라서 우물우물 하면서 따라 읽게 돼요. 그럼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떼창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리딩이 그룹 수업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사 잘 모르는데 막 노래 부르라고, 혼자 부르라고 그러면 못 불러요, 절대로. 나는 가사 잘 모르고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 대중 속에서 부르면은 그냥 좀 모르는 데는 대충 넘어가고, 그리고 아는 데는 잘 부르고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리딩에서 그룹이 중요한 게, 그룹에서 리딩 트레이닝을 하는 게 계속 아이가 이쪽에서 읽어보고 A팀이 읽어보고 B팀이 읽어보고 뭐 C팀이 읽어보고 하다가 또 그게 좀 선생님이 능숙해지면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한 페이지씩 읽어보라고 하면서 리딩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걸 정말 오래 해요. 파닉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세 때 들어갔다가, 저희 아이는 이제 5세 그 말에 옮겼는데 5세 때 들어가면 파닉스 음가 반복을 하면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따라하도록 하나하나 발음을 교정해주면서 이 리딩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엄마가 느꼈을 때는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거기에서 막 말만 하다 올 것 같은데, 의외로 학습식 영유나 정말 요즘에는 워낙 이제 퍼플부터가 퍼플 어머니들 가면은 정말 타이트하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예. 이게 뭐냐 타이트하게 물어보시는데, 엄마들이 똑똑해졌어요. 예전에는 그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충 할 수 있는 데가 많았지만 요즘은 대충 못해요.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타이트하게 이 과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딩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이팅 같은 경우는 기본 문장 패턴을 반복해서 쓰는 문장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 좀 이제 저희 퍼플은 아이의 사고력을 키운다고 아예 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팅을 시키잖아요. 근데 백지에서 시키기 전에 물론 우리 아이가 읽는 기초 리더스로 같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유치원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서 아침에 9시 반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그날 읽을 단어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초리더스 매일매일 하면, 제가 오늘 학부모님 그 인터뷰 하는 거 봤어요. 저희가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팝펜 주는 행사 하잖아요. 64기가 이게 64기가거든요. 녹음 기능 되는 거. 근데 이 64기가 팝펜 기능 되는 이걸 드리는데 목요일날 행사를 해요. 근데 이 행사 하는데 필요한 영상으로 선생님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게 리딩 특공대로 어느 정도 했는데 아이가 책을 읽었어요 하니까 보통 1년 2개월, 1년 3개월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1년 3개월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읽으면, 매일매일 읽으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유치원 아웃풋의 비밀은 다른 게 없고, 아이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는 학습 커리큘럼.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영어를 맨 처음에 대표 원가 같은 경우도 그냥 모르는데 막 들이밀면서 너 알아? 너 이거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해서 아이한테 들려주고, 그 들려준 거를 아이가 반복해서 따라해.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책에서 배웠던 걸 뭐예요? 이 책에서 배웠던 거를 실제로 읽어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면,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집에서 학습을 할 때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된 거예요. 퍼플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8년에 하면서 정확히 느낀 게, 의외로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못한다. 그리고 영어 교육의 지역차가 정말 크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집에서 아이가 영어 리딩을 안 하려고 해서 많이 고생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커리큘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체계적인 방법. 근데 이게 학습식 영어 유치원의 체계적인 방법이 결국 뭐냐면 미국 공교육 과정이에요.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 프리-K, K, G1 정도에 배우는 기본 커리큘럼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K나 K 과정 G1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글대기 한글을 원활하게 쓰는 익히는 단계에 배우는 그 과정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퍼플 아카데미라는 거죠.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가 3년 됐고 사실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시작했고 보통 이제 처음에는 막 엄마표라고 하셨죠. 엄마표라고 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게 설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안 들였거든. 예, 88,000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들였고 그리고 이게 영어를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5%고 엄마 중에 영어 유치원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건너 아이가 다닌다고 하지만 저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그 엄마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유치원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도 그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퍼플 아카데미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방송을 막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사기라고 라이브 방송 많이 하더니 예, 막 학습을 이렇게 막 다 때로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떠냐면 완전 체계화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예 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열어놨는데 이 학습 현황에 보시면 아이들이 매일 이건 지금 G1 과정이거든요. G1 과정이라서 노블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니스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IXL 학습이라던가 그 기본 학습 이외에도 플러스 강좌가 진짜 많아요. 이게 뭐냐면 파닉스 그다음에 그 파닉스 A, B, C를 다 배우죠. 그리고 파닉스 A, B, C를 배우고 그래머 과정이 있고 그리고 보캐블러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는 집에서 정하는 건데 그걸 집에서 엄마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주간 계획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간 계획에서 중심 학습이라고 해서 저니스가 있고 연계 학습이 있는데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K하고 K에서 중요한 건 파닉스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닉스 학습에서요. 이 파닉스 학습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3년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직으로 글을 알아야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죠. 알파벳을 읽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벳이 나는 소리 음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나는 기본 소리 음가를 익히고 알파벳을 할 수 있으려면 파닉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승급 상담을 할 때 K단계는 IXL 다 풀고 영상 다 보셨으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프리-K 그리고 못 풀었으면 지금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K단계에서는 정말 내가 다 못하고 놓쳤다고 하면 최소한 파닉스만은 공부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매우 중요한 거고 파닉스의 A단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파닉스의 A단계를 하면 1점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거의 기본으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제가 파닉스 책을 사실 교재를 별로 집에 갖다 놓지 않거든요.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갖다 놓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파닉스 학습을 아이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파닉스의 학습을 하고 나면 결국은 블렌딩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파닉스 학습을 하고 이 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닉스 단어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나온 단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영어 유치원 아웃풋의 비밀이 학습한 거를 리딩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시키지 않는다. 계속 선생님이 읽어주고 따라 읽도록 하고 따라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혼자 따라 읽도록 하지 않는다. 둘이 같이 한다. 그러니까 뭐 3명이 4명 맨 처음엔 전체가 같이 9명이면 9명이 다 같이 읽고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 3명씩 나눠서 3명씩 읽던가 아니면 5명씩 읽던가 이렇게 많이 읽다가 점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나중에 혼자 읽으라고 할 때도 한 문장씩 읽으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초리더스 리딩 독공대 하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엄마가 몇 번 들려주지 않고 그냥 아이한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리더스 리딩 독공대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가 잘 못 읽는데 읽으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잘 못 읽는데. 그러면 왜 아이가 잘 못 읽는데 읽으라고 할까요? 급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서 아이가 잘 못 읽는데 읽으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어 유치원에 아웃풋이 나오는 데를 우리 아이가 가서 영어를 말한다 그런 거는 이 리딩 트레이닝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많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은 영어로 말을 해주잖아요. 진짜 발음으로 아이한테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저희 이제 브라이언 티처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딱 여기 맞아가지고 이걸 열어드렸어요. Alright, welcome back. This is Brian with Purple Academy, and we're going to continue our study of nouns. Noun 4. Alright, let's, as I said, always read the directions so we understand what we're doing, and then we'll begin, right? A common noun can name a person. Now, again, what were our nouns? We had a person, place, animal, or thing, right? So common nouns are just regular ones with lowercase letters, not my name Brian with a capital B or Samsung with a capital S, just regular ones. Let's look at these examples. 자, My 보세요. mother likes... 선생님이 정말 천천히 얘기하죠. 선생님이 진짜 천천히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볼 수 있어요. Where two roads meet. So corner is like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corners of a table, 예. corners of a square or triangle. So the corner means near your apartment on the street. 자,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잘 가르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가끔 한국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주의 집중을 하라고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막 이제 바디 랭귀지를 하시잖아요. 바디 랭귀지 하면서 코너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저희 질문이 뭐냐면 책을 읽다가 아이가 단어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직독직해는 해주지 마실 때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독직해를 하지 마시고 한국말을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 지금 브라이언 티처 어떻게 해요? 코너를 설명하는데 계속 몸으로 설명해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엄마가 집에서 리딩 특공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와 문장과 단어를 이게 읽을 수 있도록 아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돼. 그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유창성이거든요.
아이가 모르는 단어도 스스로 인지하고 아이가 빨리 나가려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빨리 이걸 읽고 싶은 거예요. 리딩 특공대를 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닉스 책을 한 다음에 파닉스 책에 있는 단어를 이 리딩 특공대에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붙여놓은 게 가정에서 영어 유치원 정도 효과가 나오려면 학습은 하고 그냥 안 읽으면 안 되고 학습을 하고 읽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못 읽는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보면 학습만 해요. 학습하고 시험만 봐요. 근데 학습을 하고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수학의 개념을 배우고 아이가 실제로 풀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듯이 그걸 개념을 배우고 실제로 읽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누가 좋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설명 잘 들으세요. 이런 설명할 때 누가 좋아요 그러시고 집에서 아이하고 리딩 특공대 할 때 어떻게 유추해요? 그럼 단어 뜻 알려줘요?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제가 화난 것 같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매우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좋아요 그건 아닌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보통 퍼플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퍼플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어머니는 제가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말씀처럼 1년 3개월, 1년 2개월이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돼요. 영어 유치원 3년 정도 나온 부분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시고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잘 못 읽어요. 우리 아이가 펜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못 듣는 것 같아요. 귀가 막혀 있어요. 계속 아이 탓을 하세요. 근데 아이 탓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유치원에서 아웃풋을 내는 방법 그대로 집에서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퍼플은 이 학군지에서 미국 공교육 커리큘럼을 제대로 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국제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전부 보고, 아, 홈스쿨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아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온 커리큘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이 부분, 아, 엄마가 노력해야 돼요. 엄마가 해줘야 돼. 엄마가 누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저게 뭔지는 알아야 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저게 뭔지 알려면 보세요. 영어 유치원 아웃풋의 비밀이 파닉스 음가를 반복해서 계속 가르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하는 말 중에 중요한 이런 말 하면은 다 놓치고 1년 3개월 만에 뗄 수 있어. 이것만 들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어는 반복해서 계속 알려준다. 모르는 아이한테 그냥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가 섣불하게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읽어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집엔 친구들이 없는데 아이 혼자밖에 없는데요.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동네에서 누구를 알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가 없어. 엄마가 같이 읽어주면 되지. 그쵸? 예, 리딩을 할 때 아이가 혼자 읽지 않도록 처음에는 따라 읽어봐. 그리고 엄마가 같이 읽는 거예요. 올머스트 스프링을 엄마가 같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엄마가 외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를 내가 시험하고 있어가 아니라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 그래서 펜을 따라서 읽어요. 나는 못하니까 너 혼자 읽어. 이거 아니에요. 엄마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엄마도 어느 정도 영어 파닉스 음가를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 뭐 저한테 엄마들, 아빠들 리딩 특공대 같이 성인을 위한 니특을 해주세요 막 이러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하는 거 보고 잘하니까 성인을 위한 거 해주세요. 그게 말고 아이랑 할 때 같이 해요. 뭐라고 따로 해달라고 그래. 나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아이랑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하시면요. 엄마도 읽을 수 있어. 2점대 정도는 책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 실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뭐예요? 반복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서 엄마가 같이 예, 엄마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아이 한 줄,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반복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브라이언 티처가 저희
알버트 Maybe you 선생님이었거든요. ride your bike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a 천천히 말하거든요. 예. The corner can be a place. 지금 선생님의 파닉스 영상을 좀 Alright, let's read the 보여드릴게요. next directions. Read the sentence. Underline. 파닉스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파닉스 Hello, everyone. My name is Brian with Purple Academy, and I will be studying phonics with you using our Sadler Level B phonics book. I just want to introduce to 이게 지금 엄마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밑에다 해석을 달아놨거든요. 예. 근데 find you, and then check the spell and study. Hello, everyone. My name is Brian with Purple Academy, and I will be studying phonics with you using our Sadler 이게 Level 지금 B 페이지가 phonics book. 잘못돼가지고 안 되는데 잠깐만요. That's G, the G sound. It's a hard G. Ain, G, ain, gain. So put them together and write the word. Number 2, N, aim, name. 자, 3, 보세요. W, A, way. Number 4, aid, fade.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C단계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A단계를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랑 따라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말을 틔우는 과정.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갓난 아이한테 엄마, 뭐 호랑이, 뭐 할머니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주잖아요. 할머니를 막 가르치면서 할머니 계속 반복하면 아이가 할머니를 따라할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해서 계속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가 제대로 그쵸? 예,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커리큘럼에서 올머스트 스프링을 만약 한다고 하면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죠. 그쵸? 어떻게 들어요? 내가 해주기 힘들면 펜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게 결국은 영어 유치원을 우리 집 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자, 이렇게 영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파닉스 음가를 반복하고 리딩 트레이닝을 해준 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프리K K 과정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듣고 그럼 맨 처음에 프리K 때 가면은 맨날 춤추고 놀아요. 뭐 it's raining 막 하면서 춤추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알버트도 4세 때는 맨날 춤만 추고 온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막 춤추면서 놀아요. 노래 부르면서. 왜냐면 그게 뭐예요? 입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가를 입에 있게 만들어줘요. 퍼플에서 그걸 어떻게 해줘요? 유튜브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 영어 듣기가 귀가 뚫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아이가 기본 파닉스 책을 하고 파닉스 책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고 그리고 그 파닉스 수업을 한 거 기본 미국 공교육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국 공교육 과정을 하고 그거를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거를 계속 리딩해서 따라 읽으면서 배우도록 이렇게 읽히니까 거의 3년 동안 3년을 다녀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과정이 퍼플에서는 1년 2개월에 되는 거예요. 1년 2개월, 1년 3개월에 빠른 아이들이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서 보면 그렇죠. 퍼플도 카더라 얼마나 많아요. 퍼플 하면은 엄마가 하루 종일 퍼플만 하고 있대더라. 막 이래요.
하루 종일 퍼플만 하고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가 이제 긴 책을 읽으니까 긴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지. 하루 종일 어떻게 퍼플해? 하루 종일 퍼플할 강의 영상도 많지 않아요. 그쵸? 많긴 하지만 하루 종일 막 1년 365일 24시간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채워지진 않죠. 그러니까 카더라가 많은 거예요. 저는 카더라가 이제 퍼플이 하루 종일 퍼플만 한다더라, 뭐 퍼플을 하는 엄마들은 애를 잡는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그거는 아웃풋이 좋아서 나오는 카더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은 직접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14기를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학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습한 기본의 프리K, K 과정에서 이렇게 기본 2가지 과정을 하면 아이가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G1이나 G2에 가면서 점점 뭐 그래머도 배우고 라이팅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퍼플은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모든 학습을 연계를 시켜놨어요. 어떻게 시켜놨냐면 기본적으로 이 연계가 돼 있는 게 파닉스 책에서 배운 거를 이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로 이 퍼스트 리터 리더스나 그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로 읽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머를 배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에 이렇게 이제 보면 언스크램블 센텐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라이팅에 들어가기 입문하기 전에 영어 유치원에서도 라이팅에 입문하기 전에 아이들을 워크지를 주고 오린 다음에 붙여보라고 그래요. 문장에 맞게.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기초 리더스 책에서 읽은 문장들이에요. You can to stop me shaking help. I 저. will give you 15 seconds to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돼? by 예. yourself. 내가 많이 읽었던, 내가 학습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문장들을 모아서 아이가 여기에서 예, 처음에 뭐가 와야 돼? 그리고 물어봐요. Can you help me 이건 지금 D단계라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shaking? 그쵸? Good job. Let's read aloud. 그러니까 이렇게 Can you help me 아이한테 stop shaking? 내가 배운 문장을 반복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단어를 배우죠. 그 단어를 배우고 음가를 읽는 법을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기초리더스 리딩 특공대에서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많이 읽어본 거를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스크램블 센텐스나 이런 걸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여기에 단어 인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보시면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그 단어를 인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쵸? 아이들 잘 맞춰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읽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치는 국제학교나 정말 잘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을 보면 미국 공교육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나선형 구조로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쵸? 이게 그리고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쫀쫀하게 기본적으로 아이가 배운 음가, 책에서 배운 기본 퍼플 아카데미 기본 커리큘럼에서 배운 단어를 기초 리더스에서 읽어보고 그리고 기초 리더스 읽어봐서 문장을 많이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르겠는 단어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또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워크지 프린트해서 직접 맞춰서 거기에서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램블 센텐스를 하면서 내가 문장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나온 거에 라이팅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쫙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웃풋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라이팅 교재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이 기초 리더스와 연관해서 GRL 레벨에 맞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눈이 생기냐면 내가 배운 걸 반복해서요. 아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을 수 없는 애들한테 읽도록 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제대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읽을 수 없는 애들한테 읽어봐 그러면서 애들을 혼란에 빠지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읽을 수 없는 아이한테 읽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충분한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끌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학습 커리큘럼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제 그 실패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면 학습 커리큘럼은 다음에 나오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읽어봐. 이게 스킵 엄마가 학습을 스킵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리딩 스킵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킵하면서 넘겨버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하고 이렇게 단계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GRL 레벨에 따라 이 GRL 레벨은 가이드드 리딩 레벨이라고 그래서 알파벳 26개의 단계로 A부터 Z까지 미국 공교육에서 가장 쉬운 A 단계부터 B 단계, C 단계, D 단계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단계 이름이에요. 가이드드 리딩 레벨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커리큘럼 이외에 리딩 특공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 특공대는 그런데 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책을 사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책을 사라는 게 좀 그렇잖아. 뭐 책 파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책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뭐라고 컴플레인이 들었냐면 사야 되면 사야 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지. 그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나는 6개월을 날렸다. 막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4기 들어오시면 책을 사시면 확실히 아웃풋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데 이제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해서 프리K부터 시작하고 K부터 시작해서 다 해. 그러면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애매하게 이번에 AR을 받았는데 한 1.5, 뭐 1.4 뭐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K단계 받았어. 그러면 굳이 7종을 안 사셔도 되고 3종 기본적인 3종 단계만 사셔서 거기에서 반복해서 읽는 거를 엄마의 속도로 하는데 그때 엄마의 속도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박스떼기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박스떼기라고 하니까 막 프리K, K 엄마들이 막 박스떼기를 해. 그럼 실패해요. 대부분 처음에 의욕적인 분들이 중간에 탈락이 많고 처음에 좀 뜨뜨미지근하게 긴가민가 느릿느릿 따라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웃풋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막 내가 의욕에 차서 처음부터 어느 분 보니까 지금 미리 레벨 테스트 다 받고 으쌰으쌰 했는데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의욕이 식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덧글을 달까 말까 했어요. 왜? 벌써 의욕이 식으시면 퍼플 아카데미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왜냐면 지금 퍼플 아카데미 하는 친구들은 4년, 5년 되는, 지금 5년 차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4년, 5년 되는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그 정도의 인내심과 그리고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영어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요즘에 국어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느 국어 일타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어를 실제로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실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실제로 문장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없다. 그건 어렸을 때 갖춰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갑자기 갖추려고 하니까 국어가 어려운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도 문장 결국은 어학이고 그리고 뭐예요? 영어도 결국은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해야 그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가 예전에는 EBS 교재만 딸딸 외워도 1등급까지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EBS 교재에서 50%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문장에 있는 게 그대로 안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읽는 아이가 잘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교학점제 가면 이 교과마다 이제 세부 특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세부 특기 활동을 했을 때 진짜 읽는지 안 읽는지에 대한 중요한 어휘들이, 중요한 선생님의 코멘트들이 뭐예요? 아이의 대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갖고 초등학교 때 유아 때 제대로 된 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최근에 제가 고교학점제나 이렇게 우리 이제 지금 초등 6학년 아이들부터 유아 아이들은 변화된 입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변화된 입시 속에서는 결국은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직접 책 읽고 직접 내용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부터 탄탄히 가르쳐야 되고 기본을 탄탄히 갖춰야 되는 게 아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탄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스크램블 동영상은 공통 강좌예요. 네, 지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연계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스크램블 엊그지는 거 모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라방 들으셔야 돼요. 라방 안 들으면 몰라요. 뭐가 있는지. 워낙 많아요. 예전에는 막 그 퍼플 아카데미 1기에서 한 8기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진짜 많은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마 그 내년에 영상이 지금의 거의 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영상과 그다음에 학습 자료를 정말 많이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전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영상이 계속 발전이 되고 학습 과정도 다양화가 되면서 우리 아이 맞춤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혈압 오른지 어떻게 알았어요?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실제 해보세요. 누군가 뭐뭐 하더라라고 퍼플은 이렇더라. 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이제는 카더라를 안 믿어요. 근데 유아 때랑 그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 카더라를 믿어서 제가 이제 수학을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탑에 찍지 못하는 영어만큼 탑에 찍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카더라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더라를 믿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시켜야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누가 막 거기는 이렇대 거기는 이렇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직접 가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아이랑 학원도 마찬가지고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랑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맞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엄마의 능력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는 게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려요. 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냐면 실제로 엄마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이가 학습을 배워요. 학습 배운 거를 한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글떼기를 배울 때 그림책을 같이 읽어줘야 아이가 빨리 한글을 떼요. 그런데 한글만 계속 읽으라고 하면 못 떼요. 그쵸? 그러니까 한글 뗄 때 아이가 계속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글 뗄 때 아이한테 너 혼자 읽어? 그러면 아이가 읽어요? 안 읽어요. 엄마가 같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가 맨 처음에는 같이 읽어주고 아이 보고 같이 읽어볼까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여기 이 단어가 뭐지? 맨 처음엔 단어 하나씩 물어봤다가 또 우리 저번에 배운 단어잖아. 이거 뭐지? 그럼 울게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점점점 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단계를 아이한테 스스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많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길잡이 역할을 어디에서 해줘요? 영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도와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아웃풋이 안 나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받아서 아이가 인지를 못했는데 집에 와서 복습이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막 유명하다는 영어 유치원 보면 집에서 엄마들 진짜 열심히 시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탑반에 가기 위해서 파닉스 책 3권씩 시킨다고. 그러니까 파닉스 책을 3권씩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열심히 집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가 어떻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사실 퍼플의 커리큘럼은 정말 쫀쫀하게 이렇게 나사고 이렇게 연결되듯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닉스 배운 내용, 저니스하고 세들리어 파닉스에서 파닉스 배운 내용이 그대로 리딩 특공대에 나와 있고, 리딩 특공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워크지나 보조 학습이나 아니면 또 IXL에서도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계속 반복하면서, 의외로 IXL에서 계속 풀고 반복하면서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공부했다고 안 느껴지는데 실력이 좋아요. 그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퍼플 평균 리딩 레벨이 높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홈스쿨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어딨어요. 그쵸? 예. 중도 해지가 아니면 가능하세요. 예, 다 하신 거면 가능하세요. 근데 중도 해지는 저희가 안 돼요. 왜냐면 중도에 그만두신 분은 다시 못하고, 만약에 아이가 중도 해지가 아니면 가능하세요.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중간에 그만두셨으면 퍼플은 다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퍼플의 하나의 원칙이에요. 홈스쿨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없으면 홈스쿨을 내가 끌어나가는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자꾸 우리 아이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상담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마 이제 상담할 때는 귀가 이제 다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오늘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답변해드릴게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IX 노력 요함은 자주 풀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냐면 솔루션을 푸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 요함이 나왔을 때 그건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는 거예요. 중도 해지,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가 1년 커리큘럼이라서 1년을 하는 과정을 수료를 하셨다고 하는 거고, 중도 해지는 중간에 환불 받으신 거죠. 예, 저희는 주차마다 정확히 환불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실 수 있으세요. 예. AI 학습 진단 중에서 노력 요함은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거기 학습을 보셔야죠. 학습을 보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3학년 하셔도 돼요. 왜냐면 3학년 때 아이가, 사실은 저는 3학년이 빨리 시작하라고 하시고 싶은 게, 아이들이 5학년만 돼도 안 해요. 근데 3학년 때 제대로 잡아놓은 아이들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읽기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학년 때 얼른 시작하셔서 아이한테 읽기만 해주신다고. K재수반이요? K재수반? K재수반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재수반이 아니라 K반을 하다가 G1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복화 수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 IX 매우 잘한만 나와요. 너무 쉬운 것만 나와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학습 커리큘럼을 한번 봐달라고 해주세요. 예. 영유 다니면서 저니스는 못하고 세들리어와 IXL만 K단계는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솔루션에서 노력 요함이 나온다면 영유에서의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퍼플은 정확하게 미국 공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하고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이가 노력 요함이 많다 그러면 뭔가 학습에서 펑크가 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16일에 공구가 있어서 리특은 처음에는 제가 3쪽만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예. B단계 구입하시면 기삼 제외 4종이에요. 예. 그 기초 리더스
A세트가 있고 B세트가 있는데 B세트 구매하시면 4종이에요. 단어 수업이요? 무슨 단어 수업이요? 예, 무슨 단어 수업이 따로 있을까요? 7세 영유 병행 고민 중인데 찬성하신다고 초반에 그러니까 영유 병행을 찬성하신다기보다는 영유를 다니면서 퍼플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영유에서 노출을 하고 막 너무 학습실이 아닌 경우는 되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많이 보는 영유라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차라리 놀이 위주의 영유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웃풋이 좋거든요. 왜냐면 놀이 위주의 영유는 아이가 거기에서 좀 여유를 갖게 해주는데 학습식으로 막 시험만 보는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아웃풋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아이가 졸업하고 영어에 대한 거부증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노출 쪽으로 된다면 같이 하셔도 된다. 예. 중도 환불 받지 않고 6개월분만 결제한 게 그거예요. 중도 해지예요. 예, 중도 해지예요. 예. 문법 특단 아니에요. 저희 심플리 그래머가 있어서 1년차부터 문법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심플리 그래머 학습이 기본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저희가 교재가 여러 단계인데 기본 단계에 여기 심플리 그래머 이거는 이 책은 예,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프리K 진짜 열심히 해서 SR 몇 점까지 나올까요?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 프리K 해서 한 3점 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예. 첫째랑 둘째랑 둘째가 38개월이면 입학 못 하세요. 42개월부터 입학할 수 있어요, 어머니. 예. 둘째는 배특반 했으면 올라올 수 있는데, 예, 42개월고 38개월은 도망 다니는 애 귀에다가 음원 틀어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네. 스피킹은 어느 정도 되는데, GR 그레이드 1인데, 그래머랑 같이 병행하는 퍼플 수업 가능합니다. 네. 5세 IXL 매스 하면서 매일 화내고 끝내는데, 안 되는 건 안 해도 넘어가고, 나스해도 되나요? 예, 안 되는 건 안 해도 넘어가죠. 예. 저희가 다 월말 리포트에서 드리기 때문에 체크 안 해놓으셔도 다 체크돼요. 그래서 체크된 거 다시 보시면 돼요. 니트 고집이랑 자존심 세서 외워서 하고 틀려도 읽는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존심이 센 게 아니고 엄마가 지적할 때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근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읽어주시면 같이 읽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같이 읽어주시라고 하세요. 네. 제가 아까 그랬죠? 프리케이 진짜 열심히 한 경우. 예. 근데 진짜 열심히 그렇게 잘 못하시죠. 보통은 프리케이 졸업하고 올라갈 때 한 1점대 정도 나와요. 보통은. 네.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 없고 일반 유치원부터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단 K를 신청하셔서 테스트를 보세요. 아이마다 영어 유치원 말고 일반 유치원에서 졸업해도 아이가 음가 인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K를 신청하셔서 테스트를 보시면 프리K, K 중에서 결정이 돼요. 공통강좌 기본 프로그램에 저희가 커리큘럼마다 주차마다 좀 이렇게 하라고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 리포트 연간, 월간, 주간에 보면 이때쯤 이걸 시작하세요라고 공통강좌를 제시해 드려요. 예. 리특 C단계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7세입니다. 읽는 거 보면 선생님이 알아요. 그래서 리특 C단계면 선생님하고 읽는 영상 주시고 상담하세요. 예, 국제학교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경우에 무엇을 가장 중시할까요? 국제학교 다니시는 경우에는 리딩을 실제로 읽는 걸 중시하시면 돼요. 왜냐면 국제학교에서 파닉스 음가를 많이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근데 국제학교보다는 이 프리K, K나 G1 과정에서는 퍼플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탄탄히 해놓으셔도 국제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세요. 예. 리딩이랑 그래머 라이팅은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스피킹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리딩을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스피킹이 됩니다. 예, 퍼플 아이들 스피킹 잘합니다. 예.
저희가 해외 원어민 수업을 해보면 저희 처음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주저하는데 나중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스피킹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 교재가 기초교사 리딩 특공대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리더스만 어느 정도 해도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스피킹이 돼요. 왜냐면 G1 단계의 스피킹이 되는 게 미국에서 실제로 많이 쓰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것도 반복해서 배워요. 반복해서 배우는 게 아이가 반복해서 그 문구를 계속 읽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성인 회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I have 하면 I have 뒤에 단어를 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넣으면서 영어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복해서 회화를 배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스피킹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스피킹 딴 데 가도 그렇게 가르쳐요. 영어 유치원 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영상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아마 보시면 영상이 나왔을 텐데 저기에 나왔겠군요.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예. 이거 멋지죠? 제가 이거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데 6만 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종은 다 사면 한 250종 정도 되는데 기존에 퍼플 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도서 구하기 힘들다. 근데 추천도서 구하기 힘든 이유가 거의 미국 공교육에서 뭐 교과서 추천도서나 교과서 수록도서 이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전부 그 출판사에 그 재고하긴 하는 데만 한 3개월 걸렸고, 그리고 배 싣고 들어오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한 달이면 되는데 요즘 코로나라서 3개월이 걸렸어. 6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말하면 이런 세트를 또 구성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트 결과 1점이 나왔으면 K 가세요. 예, 네트 나온 대로 가세요. 그래픽 노블은 안 봐도 돼요. 예, 추천도서 60권이나 나오는데 거기서 몇 권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픽 노블은 7세 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금 더 이따 보셔도 돼요. 네. G1 배정은 블루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EBB 블루 정도? 네. 공구는 16일 날, 16일 오전에 네이버 쇼핑에서 해요. 네. 이거요? 이 책은 아이들 저희가 이제 2.0 넘으면 추천도서가 있는데 추천도서 중에서 픽처북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추천도서 중에 픽처북하고 그다음에 또 고레벨 책을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퍼플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고 레벨도, 그러니까 어떻게 고 레벨이라는 게 정말 높은 레벨의 그 책도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책이 이렇게 거의 막 그 누베리 수상작 이런 걸로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미국의 3, 4학년, 5, 6학년 책 잘 읽는 애들이 읽는 책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그 5점대 이상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아예 그 세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100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0 이상인 분들이 쟁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K 쟁이지 마세요. 그리고 픽처북은 아이들이 좀 같이 읽을 수 있게, 특히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인 아이들은 이 워드 카운트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찍 퍼플 아카데미 시작한 친구들은 막 지금 6세인데 넥사일 700, 800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긴 책을 넘어가기보다는 픽처북을 많이 읽는 게, 이게 이제 레벨이 한 5점대, 6점대 픽처북을 많이 읽으면 진짜 아이가 유창성이 정말 좋아지고 긴 책으로 넘어갈 때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픽처북 라인하고 두 가지가 이번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 됐어요? K단계가 콜롬비아 반과 예일 반으로 있습니다. 기본 은가 인지가 된 친구는 콜롬비아 반, 그렇지 않은 친구는 예일 반에 됩니다. 미리 구성 당연히 알려드리죠. 배특 몇 개월이죠? 27개월인가요?
예. 배특 나온 아이들이 잘해요. 맞아요. 예. 배특 나온 아이들이 진짜 잘해요. 28개월이에요? 그림을 보고 줄줄 말하는 게 글자를 안 보는 것들은 불안해요. 제가 손으로 글을 짚어줘도 그 손마다 치우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외워서 읽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외워서 읽다가 그게 점차 아이가 외우는 단계에서 점차 스스로 읽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외울 수 있다는 건 아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지 마시고 똑똑하다고 박수 쳐주세요. 와, 진짜 똑같이 읽네. 어떻게 그렇게 외웠어? 야,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 있지? 엄마 잘 모르겠네. 엄마 영어 잘 모르겠네. 이렇게 액션을 해주셔야지. 야, 보고 읽으라 그랬잖아. 너 또 보지도 않고 읽을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배우를 해야 될까 봐요. 자, 전자 쪽으로 가이드 하세요. 후자 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다음 주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 오전, 다음 주 22일 날 오전에. 못 외우는 애 여기 있어. 맞아요. 외우는 게 얼마나 똑똑한 건데. 그쵸? 어머, 어떻게 외웠어? 막 그러면서 그 단어 어디 있지? 엄마 못 찾겠네? 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너 보지도 않고 대충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와, 펜이랑 완전 똑같이 읽어요? 그럼 막 물개박수 쳐주세요. 너 진짜 똑같다. 너 외국인 같다. 허, 어떻게 그렇게 잘 읽어?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나서 할걸요? 아, 내가 진짜 영어 천재구나. 우리 엄마 액션을 보니까. 예. 아, 감사해요. 11기 K과정 수료 중인데 3학년만 가라고 그랬대요. 홈스쿨링 1년 하고. 예, 동네 학원 가지 마세요. 퍼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예, 오늘 아이들이 진짜 정말 토플 IBT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MUN 과정을 했어요. 주니어 MUN. 예, 모의 UN 과정을 했는데, 아, 진짜 저는 그 과정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벅차요. 홈스쿨로 모의 유엔을 미국 선생님하고 집에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이 나중에 고교 학점제나 아니면 점점점 커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환경이 됐을 때 영어를 정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알파벳부터 토플 만점까지 예, 퍼플에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퍼플 아카데미가 되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제가 예, 재방송 해드릴게요. 아, 심리에 대해서도 이런 거요? 지금 하는 거 연기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예, 감독이에요. 맞아요. 결국은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좋지.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어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엄마가 막, 야, 너 애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 짜증나고, 야, 너 진짜 그런 거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완전 뿌듯하잖아요.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죠. 예, 이건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예, 인정해주세요. 아, 엄마 멘탈 잡기 라방.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예, 망설이신다면 또 내일 지나서 저희 내일까지거든요. 근데 내일 지나서 어머 놓쳤어요. 어떡해요. 퍼플에서의 5개월은 진짜 커요. 특히 코로나 지금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을 다닐까 말까 하다가 놓치면 5월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다고요. 같은 인친이 먼저 시작하면 지금 뭐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웃풋이 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퍼플 아카데미 찾아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특히 이 겨울이 정말 좋습니다. 아웃풋 내기에는 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제발 유보하신 분들 밖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왜 자꾸 밖에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하시면서 아이가 계속 더 영어를 뒤로 후퇴해서
예, 후퇴해서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유보하지 마시고 할 때 바짝 하세요.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하는 환경이고 지금 뭔가 내가 좀 쉬었다 가야지. 어딜 쉬어요? 쉬면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유보한다고 5월 학기에 들어온다고 4개월 쉬고 그리고 1년 후퇴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안 돼요. 자, 유보하지 마시고 바로 예 하세요.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게 유보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이제 이게 진짜 힘들 때는, 사실, 진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우리 아이가 이제 거의 오를 때가 됐나 보다. 이 뜻이거든요. 대부분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인생사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걸 넘으면 어느 순간 커 있어요. 애들도 어렸을 때 진짜 막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 다음날 아픈 거 낫고 나면 아이가 커 있어요. 막 갑자기 못 걷던 아이가 걷고요. 뭐 기저귀를 뗀다던가 아이들이 갑자기 커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크려면 아프다. 그거 똑같아요. 학습도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아. 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딱 멈춰버려. 아니야, 너 쉬었다 가자. 내가 보기에 너 너무 저기 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쭉 내려가 버려요. 다시 거기 올라와야 돼. 애가 너무 힘들잖아, 그거. 그래서 제가 그게 애가 너무 힘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제발 그런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아이가 또 잘해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저희 화이팅 합시다. 겨울방학 때 이벤트도 많이 하고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니까 맞아요. 예, 함께 가요. 네, 존버. 그렇죠. 엄마가 힘들어서 엄마들도 힘내세요. 네,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힘들어서 그 말 할까 했는데 갑자기 훅 튀면 존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